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파운드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제조해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현재 파운드리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2위인데요. 점유율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거의 비슷하거나 TSMC에 살짝 뒤처져 있습니다. 여러모로 삼성전자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 TSMC는 규모도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따라잡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걸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화웨이가 TSMC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그런데 미국 제재로 인해서 지금 물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TSMC 타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웨이 없이도 6%가 성장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따라가기 바빠 죽겠는데 오히려 TSMC가 더 성장을 한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힘 빠지는 기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불과 3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반면에 좋은 기사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애플이 인텔을 손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죠. 그래서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텔에서 애플에 모바일 칩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텔의 칩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파운드리 업체는 TSMC나 삼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3위부터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 제품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량 또한 고급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3위 업체부터는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TSMC나 삼성에서 주문을 받아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을 잡기 위해서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애플의 아이폰용 AP는 TSMC가 거의 독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금의 애플 물량은 기존 것이 아니라 최근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물론 TSMC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삼성전자는 TSMC처럼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 아닙니다. 자체적인 설계의 능력도 갖췄기 때문에 이 애플 같은 팹리스 업체에서는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유출의 가능성 때문이죠. 사실은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모바일 AP 부분에서 서로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를 만들죠. 만약에 이번에 물량을 따내지 못한다고 해도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인텔은 항상 1, 2위를 나눠 먹습니다. 인텔의 수익성이 악화가 됐다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IT 업계 전반에 걸쳐서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서를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파운드리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 물량을 TSMC나 삼성전자나 그 외의 업체들에서 받을 텐데, TSMC도 사실 제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TSMC에 물량을 주고 싶어도 TSMC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용량을 넘어서는 물량들은 삼성전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20년 3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 공정 포화 상태로 파운드리 수주를 늘릴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TSMC와 삼성전자는 기술력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TSMC의 선호도가 높을 뿐입니다. 따라서 TSMC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은 얼마든지 삼성전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TSMC는 올해 2월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일거리가 많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물량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5나노급은 이미 애플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주문량이 가득 찼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에서 5나노급을 주문을 한다면 그 물량은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나노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TSMC와 삼성전자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글로벌 팹립스 업체 순위입니다. 세계 1위는 미국의 퀄컴입니다. 2위는 엔비디아, 역시 미국이고요. 3위는 미디어텍, 대만 업체죠. 그리고 AMD, 하이실리콘, 애플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팹립스 업체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의 주요 고객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업체들을 잡아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이라는 모바일 AP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그리고 2위의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칩셋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디어텍 역시 모바일 AP, AMD는 CPU, 하이실리콘도 모바일 AP를 만들어냅니다. 애플도 모바일 AP를 만들어내죠. 결국에는 파운드리 최대의 고객들은 모바일 AP, CPU, 그래픽카드 제조사들입니다. 2020년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15.9%입니다. 최근에는 18%에서 19%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2017년 자료인데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7.7%밖에 되지 않죠. 3년 동안에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아지는 점유율을 봤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TSMC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또 희망적인 것은 화성의 EUV 라인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EUV 공정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장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EUV 공정을 보유한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심지어 인텔도 EUV 공정을 아직 도입을 못했습니다. 원래 도입 계획이었는데 연기가 됐죠. 아마 조만간에는 도입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인 인텔조차도 EUV를 그렇게 쉽게 도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부터 7나노 공정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요. 7나노 공정이 얼마나 대단한 공정이냐면요. 현재 인텔 CPU도 14나노에서 제조가 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그래픽카드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역시 12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엔비디아에서 제조한 지포스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 개당 가격이 150만 원을 호가하는 최상위 라인조차 현재 12나노에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나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가 조만간 그래픽카드 분해를 해서요. 엔비디아에서 설계하고 TSMC에서 제조한 칩셋과 그래픽카드에 달려있는 D램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픽카드 하나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한 20만원 정도 하는 건데요. 제가 팬서비스 차원에서 분해를 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과연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니게 꼈거든요. 그래도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